자, 곽영우 부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섹터 종목 이야기, 관심 종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네. 답답한 종목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삼성전자 네. 뭔 얘기를 하실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결국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최근에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는 최근에 가장 요 며칠 내에 기사 플로우를 보시면은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 박정호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또 화두가 이제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50조, 평택, 뭐 삼공장 투자, 요 기존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총 투자 금액이 40조에서 50조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미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TSMC가 투자를 한다. 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인 뭐 장비주라든가 뭐 클린룸이라든가 뭐 부품주, 이 소재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소부장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삼성전자 투자에 따른 소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뭐 매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뭐 여박사님하고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주부터 지난주 뭐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때부터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입이 닳도록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NG다, 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뭔가 좀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감지하시고 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세게 굳이 하나 또 뽑으라고 또 말씀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제가요? 예. 굳이 하나만 뽑아주세요. 2개 뽑으면 안 두 개 될까요? 뽑아주세요. 네. 그래서 주가가 잘 가고 안 가고 떠나서 네. 최고 좋은 걸로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고 좋은 소고기 사도록 싶은 마음입니다. 예.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말씀드린 이후에도 그렇게 잘 가네요. 어쩌나 못 따라가서. 따라가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누트리. 네. 한미반도체부터. 네, 한미반도체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가격은 있네요. 계속 갑니다. 그리고 네. 또 이거 비싸서 못 따라가겠다면 뭐 좋습니다. 그러면 DB하이텍. 네. 자, DB하이텍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 파운드리 관련된 8인치 관련된 반도체 회사로서 대만의 TSMC와 비교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주가가 한 차례를 오르고 난 뒤에 보시면은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어요.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그러면은 자, 느낌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요. 시간만 넉넉하게 잡으시면은 딱 저점과 고점이 딱 중간 포인트에서 대충 이렇게 다 반등이 지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여기는 버티는 구간인데 버티다가 무슨 좋은 내용이 나오면 위로 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많이 있죠.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 컨센서스가 유지 이상이 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곽영우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조금 전에 또 깜짝 소리 났죠. 시끄러운 소리. 죄송합니다. 예. 귀에 뭐가 좀 떨어졌어.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 쪽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소부장 쪽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얘기를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네. 이제 입이 닳도록 이제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관련 종목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뉴트리도 잘 가네. 뉴트리. 네. 네, 뉴트리 얘기하지 말고. 자, 섹터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관련주 이제 기후정상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탄력을 좀 이슈가 사라진 거 아닌가요? 중장기로요. 중장기로 제가 볼 때는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중장기로 이제 가져가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글로벌의 어떤 인류의 생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린 에너지,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된 종목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뭐 전기차가 들어가죠.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전기차 섹터에 이제 우리가 그 뭐 전기차 그 뭐 모듈 업체 뭐 3사 요런 기업도 좀 약 무겁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 전기차 소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화솔루션이고 OCI고 이런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밖에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이런 종목들은 뭐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꾸준히 앞으로 산업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뭐 딱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좀 보시죠 했던 게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한화솔루션이에요. 예,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는데 그죠? 네. 최근에 주가 보면. 예. 근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솔루션이 하나그룹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이 하나솔루션의 성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주봉이죠? 예,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엄청나게 사실 네. 작년에 엄청 올랐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유가 좀 시간 여유가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전혀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려는 의도를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왜 안 가노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건 뭐 이런 종목들은 또 한번 분위기가 또 엮어지면 또 세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좀 편안하게 가긴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OCI죠. OCI가 이제 잘 가요, 시야죠? 네, 잘 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사점 찾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의 그 보수적 투자자들의 성향은요, 재무적인 측면을 저처럼 많이 강조를 하고 안정적인 걸 많이 선택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수익이 잘 안 나요. 나는 내가 샀는데 단종목 올라가더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두 개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하나는, 가장 센 거. 그 중에서 가장 뭐 세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은 가장 대표 종목을 선택해서 두 종목을 한 종목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수익이 적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당 섹터에 ETF를 하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해당 종목 ETF는 종목이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두 개 선택하는 거니까 변동성이 더 크겠죠. 변동성이 돈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은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목했던 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려서 조금 올라가다가 뭐 추세적으로 좀 약해서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CS 윈드? CS 윈드. 예, CS 윈드 한번 볼게요. 예.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좀 올라주더니 생각보다 좀 못 갔어요. 하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보면은 흐름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격 조정 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봐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흐름이 완전히 깨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풍력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CS 윈드가 수주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3,000원, 83,700원이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산업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CS 윈드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태양광에 의해서 풍력, 바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도 뭐 하나 정도는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휴캠수가 좋다고 보는데 최근에 좀 많이 좀 하방 변동성이 있어서 좀 그러신가 봐요. 어떤 분들은 또 손절했다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난번에 3월 말에 급락이 한번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중장기로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주봉이거든요. 주봉.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 저는 뭐, 그 빠진다고 염려할 필요 어차피 갈 목표는 요 한참 위이기 때문에 밑에서의 변동성은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무시하고,
갖고 가는 거죠. 언제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런 식의 전략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좀 끈기 있는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끈기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련되어서 탄소나 전기차나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뭐 굳이 뭐 탄소 배출 관련해서 제가 좀 종목을 이렇게 좀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가 뭐 휴캠수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종목이요. 한솔홈데코도 있고 KC코트렐도 있고 후성도 있고요. 뭐 이건 사람도 있지만 에코프로 이것도 그렇죠. 온실 저감 시스템 관련된 기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뭐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에코프로 또 BM의 대주주이라 전직도 있으면서 에코프로 자체의 그런 환경 이런 게 주목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관심 있는 섹터나 종목 중에서 먼저 움직이는 걸 선정을 해야만이 지루함을 덜할 저감 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휴캠수를 선택했는데 잘 안 간다 그러면은 차라리 가는 쪽으로 돈을 옮겨버린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시장의 현상적, 내용적인 면과 현상적인 면을 잘 믹싱을 해서 잘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가노 이러면서 이렇게 몸거리고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죠,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정상회의 관련해서 친환경주 오늘 쭉 점검했는데요. 어찌 보면 요즘 뭐 OCI라든지 이런 거 몇 종목 빼고는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네. 역시 친환경주도 포트에 한두 종목은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트렌드상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은 배당 얘기하고 계시네요. 좋죠? 예, 배당 들어왔다고 하고, 배당주 얘기, 배당 좋습니다. 네. 배당 받는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빼가지고 CM에 넣어두시거나 네. 그 은행이 입출 관련 통장에 넣어서 차라리 그냥 쓰십시오.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챙기는 재미를 좀 가지십사고 누차 강조를 드리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실 내 돈이 이만큼 불어 있는지 이만큼 감소돼 있는지 신경을 안 쓰면 주식 투자는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최근에 제가 하도 많이 단돈 1원이라도 배당금 나오면은 그걸 섞어치기 해가지고 또 투자하지 말고 그 돈은 빼놓고 또 차익금 나오면 또 빼놓고 이렇게 하시는 계속 네.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같이 이제 방송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지금 전업 투자를 하시거나 증권사 직원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혹은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잘 하시는 거라니까요. 다만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보상을 좀 해주라고 하대요. 그럼요. 네. 수익 예. 나면 이게 왜냐면 이거 가지고 막 불어나서 이거 먹고 살고 뭐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올라오게 그렇죠. 되면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벌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중에 한 30만 원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쓰라에게 기쁨이 있다 그러대요. 그거 좋은데요. 자기를 위해 쓴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면 뭐 네. 평상시에 뭐 사기 어려웠던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한 3, 40만 원 스마트워치를 하나 산다든지 그죠? 네, 차라리. 네, 뭐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기에게 투자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잔고는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죠? 네, 플러스 그렇습니다. 300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주가 49포인트 빠지면 플러스 150 되고 마이너스 가고 그러거든요. 네. 있을 때 챙기라는 말씀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태블릿을 하나 사시든 옷을 사시든 여행을 아까 네. 가시든 그런 즐거움, 기쁨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즐거워야죠, 투자. 그죠? 그럼요. 네. 네.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하고요. 이슈 다음은 MSCI 신규 편입주. 요거 이제 매달 MSCI가 지금 반기마다 하나요? 네, 뭐 네. 나올 때마다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투자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네, 있죠. 네. 있는데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체로 MS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편출되는 종목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편입되는 종목은 경우에 따라서 일정 기간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본 같은 경우에는 HMM이 나와 있을 것 같고 하이브가 나와 있습니다. 빅히트죠. 구빅히트죠. 그다음에 XKC, 녹십자,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 대상이에요. 편입 대상. 자,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슈상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시장 관심도가 있는 게 하이브예요. 하이브. 이런 것처럼 기업이 뭔가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을 또 생각을 하시면서 그 중에 먼저 움직이는 걸 선택하시면 수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건, 편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그 HMM이라든가 하이브라든가 SKC 한번 조금씩 볼까요? 녹십자, 카카오 게임 이런 것들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예, 보겠습니다. 하이브, 예.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 그냥 그림상으로 봐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빅히트가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결론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슈가 떴기 때문에 저는 수급이 좀 뭐 안 볼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외국인들이 지금 1, 2, 3, 4, 4일 동안 들어오잖아요. 예, 기관들도 뭐 조금 들어왔는데 그냥 가능성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조금씩 이 시뮬레이션 차원에서도 조금씩 해보는데 한 5% 정도의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규모 있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섹터상에서 봤을 때 해운 쪽의 업종은 좀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음봉이 나와서 눌러주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 매물 출회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MM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처럼 매물 출회가 좀 출현을 좀 하는 척 하다가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매물 출회하는 척 하다가 결론적으로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카카오 게임즈나 녹십자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움직이는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편입 예상된다. 그럼 좋다. 오케이. 좋은 내용이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하는 게 뭐야? 그러면은 이런 내용 하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예상한다. 근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산 수급 개념으로 해서 들어온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은 공략을 해보는 거죠. 그죠?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지금 원래 이제 척구병이라는 개념은 제가 얘기한 개념이 아니라 박사님께서 처음에 그냥 그 의미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또 투자해서 아침마다 또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한 주 정도 사보고 한 2, 3일 지켜보는 거죠. 지켜봤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4% 되기도 하고 5% 되기도 하고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의미 있는 가격대 위로 착 치고 올라오니까 바로 비중 있게 실어버리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또 뭐 두산 인프라 코어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자,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요. 약간 비중을 실는 차원에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뭐냐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그 종목이 그 16,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비중을 실습돼서 마침 바로 실었어요. 바로 실었는데 이거 그냥 안 보십니다. 16,000짜리 조금 먹고. 실었는데 네네. 상당히 이제 오늘 종가 개념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비중 있게 좀 가는 전략이 좀 이제 딱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타이밍을. 예. 그래서 대덕전자다.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금요일쯤 되면 원래 좀 머리가 좀 피곤해집니다. 이제 조금 먼저 피로도 쌓이고 한 주 또 주식 본다고 애썼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편입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편입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약간 얘기가 좀 옆으로 좀 세긴 하는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편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종목을 옥석가리 개념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또 박사님이 정해주신 척구병 개념으로 해서 한 주 정도 사보고 딱 보고 있다가 오늘 딱 보니까 16,000원 딱 돌파하는 모습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돌파하는 모습이 딱 나와주면은
사는 거죠. 그래서 16,000 종가 기준에서 16,000 이상 되면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 더 확보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뜨면은 그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거 플러스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찾아보셔서 좀 해석을 하셔가지고 수급적인 요소, 차트적인 요소, 가격적인 요소까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